결혼 진심으로 축하해. 늘 행복과 축복이 이 가정에 충만하길 바라면서 본 축사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결혼식뿐만 아니라 어떤 행사든 소감이나 축하 메시지를 전할 때 내 생각이나 말을 전하는 발표 준비 팁으로도 활용하실 분들은 함께 해주세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절친 결혼식 축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의미 있고 중요한 날이니만큼 잘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진정성이 느껴지고 깔끔하게 축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엄청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남깁니다. 뜻깊은 영상을 만들 수 있게 해준 내 소중한 친구 지선아, 결혼 진심으로 축하해. 또 눈물 나올라 그래요. 13년 동안 기업 강연을 수천 번 한 저도 축사는 너무 떨리더라고요. 울지 않겠다고 그렇게 수백 번 다짐했건만 결국 찔찔 울면서 했답니다. 이게 강의하는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축사 같은 발표 진행하다가 긴장돼서 숨이 턱턱 막히거나 긴장을 풀고 싶으시다면 호흡을 크고 깊게 한번 해주시면 도움이 돼요. 다만 들리지 않게요. 이따가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컨트롤을 하는지 느끼실 거예요. 또 긴장하면 손으로 막 머리를 만지거나 얼굴 만지거나 부산하게 막 몸을 흔들거나 발을 동동 구르는 듯한 제스처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의도적으로 움직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발표 잘 해보이는 스피치 꿀팁은 어미, 말끝을 분명히 발음하는 것과 띄어읽기 할 때 높낮임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축사를 시작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축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강약 조절을 하시는 것이 좋거든요. 근데 감정이 북받친 저는 점점 무너졌지만 그래도 최대한 말끝을 살리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선 축사는 말 그대로 축하하는 글 또는 말인데요. 결혼식에서 축사를 맡게 되었다면 축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간결하게 진정성 있는 말을 전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살을 찌푸릴 만한 심한 농담이나 사적인 내용, 신랑 신부의 단점이나 부정적인 느낌, 민망함을 줄 수 있는 일화 또는 너무 축사 당사자만 이해할 수 있는 에피소드는 하객들로 하여금 뭐야?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물론 신랑 신부이겠지만 부부의 연이 시작되는 중요한 날 일가 친인척, 지인, 직장 동료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축하를 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축사의 적절한 시간은 너무 길지 않은 임팩트 있는 이라는 것에 모두 공감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그 시간의 길이를 보니까 2, 3분 정도가 가장 깔끔한 축사의 구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축사는 축가 2번 중에 한 타임을 제외하고 배정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보통 축가 한 곡당 한 3분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3분 정도가 딱 좋아요. 저도 유튜브 영상이나 다른 사람들의 축사를 참고하면서 3분이 넘어가면 좀 집중력이 좀 확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2, 3분으로는 부족하다 싶어도 최대한 3분 내외가 적당합니다. 내 긴 축사로 인해서 결혼식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시나리오를 구성해보고 육성으로 말을 하면서 시간을 체크해 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저도 해보고 알게 된 사실인데요. 녹음할 때 분명 2분 38초가 나왔는데 현장에서 배경음악 피아노 반주가 깔리고 감정이 막 이렇게 복받치다 보니까 3분 23초나 되더라고요. 내가 준비한 축사보다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체크해 주세요. 반대로 너무 짧아도 성의가 없어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긴장을 하면 말이 빨라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딱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축사 시나리오에 단어와 문장 사이에 띄어 읽어야 할 부분들 이렇게 슬러시 체크를 해주고 잘 놓치거나 발음이 잘 안 되는 단어는 볼트 처리 굵게 해서 프린트를 해갔어요. 그리고 이것도 몰랐던 건데 제가 읽었던 대본이 신랑 신부에게 선물로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제 대본 형식은 막 이렇게 체크가 돼 있거든요. 오타도 있고 그래서 정말 놀랐어요. 읽는 건 내가 A4 용지 크기의 프린트를 해가고 신랑 신부에게는 축사의 내용을 손편지로 써서 전달하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명도 세고 반대로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두워서 글씨가 작으면 잘 안 보이니까요. 최소한 폰트 한
12 사이즈 이상으로 해서 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축사 잘하는 방법은 사실 많은 연습이 답인 것 같아요. 저도 한 10번은 읽었던 것 같은데 긴장하니까 글씨도 잘 안 보이고 버벅이고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또 많은 축사 꿀팁 중에서 절대 친구의 눈을 바라보지 말아라 하지만 그렇다고 대본만 뚫어지게 쳐다보면 듣는 사람들의 몰입도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딱딱한 축사가 되기 쉬워요. 내가 만약에 친구의 신부였다면 신랑 쪽이라도 보고 아니면 하객들 쪽으로 한 번씩 시선을 마주하는 타이밍을 두는 것이 좋아요. 영상으로 실시간 송출돼서 전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카메라를 응시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놓치기 쉬운 게 자세예요. 저는 이게 가장 후회가 되더라고요. 좀 더 어깨를 이렇게 펴고 꼿꼿이 서서 자신감 있게 멋지게 할 걸 친구들이 찍어준 대형 스크린 속 저의 모습은 약간 쭈구리처럼 거북목을 이렇게 빼고 있더라고요. 대본을 올려두는 스탠드가 너무 낮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내 자세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할 때 거울 앞에 서가지고 카메라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저도 상황이 익숙치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놓쳤더라고요. 한 손은 대본 쪽에 두고 그다음에 한 손은 마이크를 잡고 어깨는 펴고 이게 간단히 시선을 앞으로 두면서 이야기를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너무 긴장하거나 눈물 폭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머리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보는 게 답이에요. 또 사전에 친구에게 녹음본이나 시나리오 구성을 공유해서 크로스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물론 감격하거나 감동의 순간들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혹시라도 불쾌하거나 말실수하는 일은 예방할 수 있거든요. 제가 꼰대여서인지 몰라도 결혼식 품격을 떨어뜨리는 축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막 무겁고 진부하게 구성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신부에게 사전에 녹음물을 보내고 컨펌을 받았어요. 친구들만 모인 다소 개방적인 자리가 아니라 어른들이 함께하는 자리니까 조심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축사를 하게 되면 식전 리허설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적어도 대본도 잘 챙기고 식시작 1시간 전부터는 도착해서 대기를 해야 되겠죠. 요즘 누가 종이를 프린트하냐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아이패드나 뭐 갤럭시 탭 같은 거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휴대폰은 비추인 게 너무 글씨가 작아요. 하지만 저는 종이파입니다. 자, 그럼 축사를 구성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정해진 건 없지만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신랑 신부 이전에 하객들에게 인사와 나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리고 감사 인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 형식으로 신랑 신부에게 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글을 구성을 했을 때 아예 구획을 나눠가지고 구성을 했거든요. 첫 번째 인사, 두 번째 자기소개, 세 번째 내 심정이나 입장, 네 번째 신랑에게 전하는 메시지, 다섯 번째 신부에게 전하는 메시지, 여섯 번째 부부에게 전하는 덕담, 일곱 번째 마무리 인사. 이렇게 구획을 나눴었어요. 저 같은 경우 신랑 신부 모두 원래 아는 사이여서 각자에게 전하는 메시지였고요. 신부 쪽 친구 결혼식이었다면 신랑에게 전하는 우리 신부에 대한 당부의 말 같은 것도 좋아요. 뭐 우리 지선이는요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친구예요 같은 형식도 좋고, 뭐 신랑분 처음 봤을 때의 소감이나 혹은 뭐 신부에게 들은 신랑의 장점 같은 훈훈한 이야기도 좋고요. 저도 재미있고 좀 웃음이 있는 축사였으면 하는 마음에 피식 포인트를 약간 반전의 내용으로 조금씩 넣었어요. 반대어 활용하거나 생동감 넘치는 멘트를 구성하는 방법은 제 유튜브 베스트 영상인 감성 메시지 작성 방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위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그럼 제가 어떻게 축사를 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실 텐데요. 저도 완벽하지 못한 축사였고 아쉬움이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식후에 뷔페에서 모르는 분들이 축사 감동적이었다고 인사도 해주시고 지인분들에게 축사 잘 봤다고 따로 연락도 받아서 안도를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식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우리 앞에서 이렇게 빛나고 있는 신랑 신부의 축복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하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멋진 신랑의 지인이자 아름다운 신부의 절친인 박원영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인연을 함께하게 된 순간부터 부부의 연인을 맺게 된 지금까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응원하는 입장인 터라 이렇게 의미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짧지만 축하하는 마음만큼은 듬뿍 담아서 신랑 신부에게 축사를 전합니다.
언제나 밝은 에너지로 늘 함께하면 기분 좋은 경희 오빠, 결혼 축하해요. 우리가 가깝게 지낸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오빠의 오랜 솔로 기간을 보면서 참 좋은 사람인데 왜 여자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지선이 같은 예쁜 신부를 맞이하려고 신중했구나 싶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긍정적인 에너지로 모두를 웃게 해주는 오빠가 사랑하는 내 친구의 남편이 되어서 더 많이 웃게 해주고 더 행복한 순간들을 함께 해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해요. 오빠, 우리 지선이 똑부러지고 현명한 친구이지만 누구보다 여리고 순한 여자라서 오빠가 잘 지켜주고 잘 챙겨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소중한 내 친구 지선아, 오늘 너무 아름답다. 늘 한결같이 뚝심 있게 무엇이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너라서 참 배울 점이 많았던 것 같아. 수진이랑 나랑 늘 얘기했잖아. 너 같은 신랑 있으면 결혼하고 싶다고. 옆에 있으면 잔잔한 깊은 호수처럼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내면에 힘이 있는 너라서 내가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 이제는 경희 오빠의 포근하고 따뜻한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서 깊이 사랑하고 듬뿍 사랑받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 이루길 바랄게.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잘 맞는가 보다는 다른 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있다라고 하더라고. 서로의 아픔이나 약점은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주고 상대방의 노력에 감사할 줄 아는 견고하고 건강한 부부가 되길 진심으로 바랄게. 결혼 진심으로 축하해. 늘 행복과 축복이 이 가정에 충만하길 바라면서 본 축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